네, 오늘은 비선실세 시간으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어느덧 목요일 시장에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하이스텔 박정현 대표님 모셔볼게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하이스텔 박정현입니다. 또 이제 비트코인이 한 30K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올해 이후로 어떻게 이제 또 앞으로 움직일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분석해보고 또 이슈가 되는 코인들도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31,000달러 선을 좀 시원하게 돌파해 주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 됐을 것 같은데 사실 간밤에 CPI 지표 발표로 상승을 이뤄내긴 했지만 다시 한번 그 상승폭을 반납해 줬습니다. 다가오는 우리 코인 시장의 이슈들을 파악해 보면서 앞으로 시장에 관해서 좀 예측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상승에 베팅을 할 것이냐 하락에 베팅을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도 이제 투자자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대표님께 바로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앞으로 있을 큰 이슈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상승에 대한 낙관적인 그런 이제 분위기가 좀 많습니다. 뭐 이제 내년에 4월에 이제 반감기 앞두고 비트코인 이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낙관적인 부분들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듯이 펀딩비가 롱 쪽으로 계속해서 쏠려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상승에 대한 가능성들이나 그 기대감들이 지금 높다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이제 80% 상승을 했지만은 그러나 앞으로도 이제 상승의 가능성들이 이제 좀 하나의 이제 자금에 대한 유입인데 그것이 최근에 이제 블랙록의 이제 ETF 이슈로 인해서 거래량이 현물 합쳐서 한 3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이제 좀 블랙록의 ETF에 대한 그 이슈는 시장에 되게 긍정적인 가능성들을 지금 던져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좀 블랙록의 ETF 이슈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좀 드리자면요. 실제적으로 ETF가 승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시장에서는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블랙록이 되게 영리하게 ETF에 대한 신청들을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이제 평가들이 있고, 그리고 ETF가 승인이 되면 한 이제 예상컨대는 한 30조 정도의 이제 달러가 유입될 가능성들이 있다고 시장에 이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가격이 유입이 될 경우에 비트코인의 가격은 예상치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하진 않지만 40K에서 49K까지는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분석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 분석들과 함께 좀 최근에 이제 달러화가 계속 약세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달러의 약세는 오히려 이제 비트코인의 상승의 이제 재료로 이제 사용되고 있는 이제 이슈도 있습니다. 이제 달러가 떨어질수록 비트코인이 상승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비트코인의 어떤 이제 기반되는 이제 가격에 대한 책정 자체가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와 연동돼 있다 보니까 이제 달러 가격이 하락되면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 이제 상관관계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달러의 어떤 약세는 이제 비트코인의 상승을 또 부추기고 그에 대한 가능성을 더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상승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또 단기적으로는 25K에서 30K가 이제 상승을 했지만은 그러나 25K까지는 또 조정이 될 수 있다는 이제 의견들도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마운트 곡스 이슈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마운트 곡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2014년에서 거의 최대 이제 거래소였었고 그 당시에 70% 이상의 이제 비트코인 현물이 거래됐던 그런 거래소이다 보니까 비트코인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체가 아니라 일부가 이제 매도가 된다 하더라도 그게 지금 10월까지 이제 그 상환이 돼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채권자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10월까지 상환이 돼야 된다면 일부는 그래도 시장에 이제 매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시장의 이제 가격에 대한 조정들이 분명히 있을 가능성들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올해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생각을 할 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조정이 받을 때 좀 매집을 좀 했다가 어느 정도 이제 ETF 이슈가 어느 정도 승인이 되고 상승을 할 때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하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고요. 또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플랜 B의 시나리오도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플랜 B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 이전에 6개월 전에 이제 매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반감기 이후 18개월 후에 이제 매도를 하라 그런 이제 전략이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마운트 곡스가 10월 이후에는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플랜 B 이슈하고도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고 또 이제 수익 실현하는 방법에 대한 접근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좋은 팁 알려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다가오는 이슈들 하나하나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상승 낙관론이 우세하다라는 부분들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고, 앞서도 제가 지표를 통해서 언급을 해드렸지만 이 달러 하락 역시도 비트코인 시세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와의 어떤 역상관 관계는 거의 90%가 넘는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달러의 약세, 지금 현재 100을 깨려고 하는 그 시점이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또 비트코인 강세로 이어질 수가 있고, 중요한 거는 이제 현물 ETF가 승인이 될 것이냐. 블랙록이 이 현물 ETF 승인을 위해서 굉장히 우회하는 방식으로 머리를 잘 써서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승인이 날 수밖에 없게끔 다양한 장치들을 또 이 상품으로 만들어서 현재 SEC에 재신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우리가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마운트 곡스라는 그러한 또 리스크도 있습니다. 이게 상환이 되게 된다면 일시적으로 비트코인 시장에서의 매도세가 물릴 수는 있지만, 오히려 이것을 플랜 B의 관점에서는 매수의 타점으로 보는 것 역시도 후에 봤을 때는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꿀팁들까지도 오늘 함께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만 쉽게 흘러가진 않겠지만, 그래도 시장 자체에 우리가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을 줄 수 있는 이슈들이 많이 포진해 있다라는 거는 그래도 시장 자체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리플에 관한 또 갑론음박도 뜨겁습니다. 이 뭐 소송 결과에 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대표님께서 리플에 관한 이야기를 좀 잘 언급을 안 해주시는데 오늘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한데, 리플이 왜 심상치가 않을까요, 대표님? 예,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이제 시그널 퀀트님의 이제 그 차트를 기반으로 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개별 제 코인들은 잘 이제 언급을 안 하긴 하는데요.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도 있긴 한데, 그러나 최근에 좀 리플에 대해서 심상치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좀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리플의 이제 CVD, 이제 전체 시장의 CVD도 있지만은 개별 코인들의 이제 CVD를 이제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CVD는 아시겠지만 누적 볼륨 델타로 해서 이제 매매가 어느 정도 누적이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매집을 하고 있는지 매집을 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걸 이제 분석하는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4월 기준으로 해서 리플이 어느 정도 이제 고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하락을 하는데, 4월달 기준으로 해서 고점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매집을 해갖고 상승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조정하는 그 시점에도 매집이 멈추지 않고 CVD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매집이 시작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그 참고하자면 전체 지금 코인 자체가 CVD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집을 하지 않고 있는 게 전반적인 어떤 이제 알트코인의 이제 모습인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몇 개 코인만 지금 CVD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게 좀 유니크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선물 CVD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롱 펀딩, 그러니까 롱 숏 펀딩 비해서 롱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은 시장의 어떤 이제 가격에 대한 장난이나 그런 부분들이 지금 줄어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롱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상승에 대한 관점들을 지금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에는 국내 투자자분들이 많이 기대하고 또 많이 좋아하는 또 그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뭐 비트코인 다음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담고 있는 그런 코인이기도 하고, 그 가격이 국내 뭐 거래사 기준으로서 5조 뭐 그 6천억 정도 된다. 하여튼 그 정도로 이제 통계가 그때 나왔었는데, 그 정도로 아주 좋아하는 리플이기 때문에 기대하고 바라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CVD 관점에서는 되게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좀 더 딥하게 이제 들여다 보면 이제 리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중앙화된 이슈가 있습니다. 중앙화된 이슈가 뭐냐면 제 추측이 이 코인들을 어떻게 보면 많이 이제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의 모습들의 상승이 어떤 주체 측의 어떤 매집의 모습들이 아닐까 또 생각이 됩니다. 예, 그것은 이제 그만큼 이제 소송에 대한 자신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반대로는 중앙화된 어떤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는 그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년째 SEC하고 지금 이제 티격태격 싸우면서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규제 리스크의 어떤 중심에 있는 그 리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감안하고 한번 접근을 해보면 나쁘지 않은 이제 그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리플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은 리플의 역사가 생각보다 좀
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리플이 그 비트코인보다 먼저 나온 거 아시나요? 저는 몰랐어요. 2004년에 리플페이라고 해갖고 비트코인보다 진짜로요? 먼저 나왔고 이제 암호화폐의 어떤 기술적인 관점보다는 다른 이제 기술적인 관점으로 나왔었는데 그러나 그 개념 자체는 암호화폐와 비슷합니다. 전 세계 이제 화폐에 그 뭐랄까 이제 돈을 거래하는 것을 신뢰성을 주자는 암호화폐의 어떤 개념하고는 비슷한 관점으로 나왔는데 목표라는 비슷한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계속 펀딩을 받고 투자를 받으면서 그게 이제 분산 네트워크 개념들이 이제 들어가면서 지금 현재 암호화폐 모습으로 리플로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리플의 꿈이 원대합니다. 전체적인 이제 전세 국경을 넘어서 실시간 환전과 그리고 결제를 도모하고자 하는 원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달러 패권에 또 이제 도전이 되는 그런 모습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리플의 꿈이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실현되느냐 안 되느냐는 또 소송 결과가 좀 나오면 어느 정도 이제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기대하면서 같이 바라보아야 될 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잠깐 또 언급을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들 해주셨는데 일단은 리플 자체가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심상치 않다. 매집 부분들이 좀 많이 포착이 된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사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한국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또 알트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굉장히 이제 한국인 거래량도 많은 코인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의 가격 상승률 또 한 번의 큰 상승률이 나와줄지의 여부들도 이러한 지표들 같이 확인해 보시면서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소송 결과에 관해서 아직까지 정확한 답이 나온 건 아닌데 리플이라는 회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전이라든지 또 기업력들, 사업력들 이런 것들은 사실상 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봐도 좀 훌륭한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업의 또 확장성도 우리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은 대표님 다음 온체인 지표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투자에 관해서 어느 정도 전략을 좀 한번 얻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지표일까요? 예, NUPL 그 지표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이제 언급을 드렸었는데 MVA, RV나 SORP와 함께 꼭 봐야 될 그런 지표 중에 하나, 뭐 온체인 개인적으로는 온체인의 3대장 지표 중에 하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NUPL 지표 관점에서 투자에 대한 접근 방법과 대응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NUPL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에서 실현된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을 나눈 거라서 실제적으로 이것도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지표이기도 합니다. 저평가되어 있는지 고평가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런 이제 NUPL의 사이클을 관점으로 해갖고 비트코인의 매매 접근 방법을 좀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제 차트상 그래프를 보시면 NUPL 지표가 0과 0.5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0 밑으로는 이제 저평가 단계로 했기 때문에 축적 단계로 좀 보고 있고요. 0.5 이상은 그런 이 단계는 이제 과열된 상태이기 때문에 분배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중간 단계로 좀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관련된 값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해야 되냐. 축적 단계 0 이하이면 아무래도 이제 이게 저평가돼 있고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은 하락한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이제 바닥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매집을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이건 이제 주기적인 이제 매집으로 이제 접근하는 단계로 축적 단계 0 이하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0.5 이상, 0.5 이상 같은 과열 단계이고 이것은 이제 분배 단계.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강세고 가격이 고점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이상 올라가기는 쉽지 않고 또 강세 약세 여론이 팽배하게 부딪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때는 분할 매도로 이제 수익 실현하는 단계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제 0.3입니다. 그러니까 0.0에서 0.5 이제 중간 단계인데요. 중간 단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떤 이슈가 있냐면 언론이나 어떤 이슈에 따라서 계속 가격이 조정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승 관점에서는 이거는 이제 조정이 될 때마다 매수 이제 접근하는 그런 방법들로 이제 접근하시면 좋은데요. 그러면 이제 이 조정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냐? 부분에서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펀딩비를 기준으로 해갖고 단기적인 저점을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예전에 한번 또 설명했듯이 UTXO 그래서 이제 생존 기간 분석 차트를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생존 기간 차트에서 1개월에서 3개월에 대한 생존 분포도를 기준으로 해갖고 전에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그때가 그 선 밑으로 들어갈 때가 하나의 저점 구간입니다. 단기적으로. 그러면 그때 매집을 했다가 올라갈 때 이제 수익 실현하는 그런 방법들로 단기적인 접근이 가능한데요. 이 부분들은 나중에 좀 주기적으로 이제 기회가 되면 또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로 해서 단기적인 저점을 파악하고 중간 단계에서는 매집을 하고 또 수익 실현을 해가면서 조금씩 물량을 늘려가는 것도 괜찮은 전략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좋은 방법 또 알려드렸습니다.
네, 좋은 방법 알려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매수와 매도 포지션을 잡았을 때 뭐 생애 주기별로 좀 체크를 해볼 수도 있고 다양한 온체인 지표를 또 활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많은 분들이 이러한 지표들을 좀 받아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그 지표를 저희가 또 노란톡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오늘 또 설명을 해주시고 브리핑 해주셨던 온체인 지표라든지 이 투자에 대한 꿀팁들, 대응 전략들 여러분들 알고 싶으시다면 여기 하단에 있는 QR코드 가져다만 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희가 방송 말미에 딱 한 1, 2분 정도만 띄워드리는 QR코드이기 때문에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발빠르게 오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이러한 또 데이터를 토대로 입각해서 시그널 차트 매매를 또 개발하시고 그것에 대한 성과들이 최근에 좋았다고 들었는데 그 브리핑도 저희가 들어보고는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예,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네.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시그널 차트는 노란톡방에서 이제 오시면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시그널 차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일반적인 이제 시그널 차트 같은 경우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 하기 때문에 고정된 값을 통해서 시그널에 대한 분석, 이제 기술 지표를 만들면 단점이 이제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어쩔 때는 빠르게 대응하고 어쩔 때는 늦게 대응하기도 한 이제 어떻게 보면 고정적인 값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이 시그널 차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약간 이제 AI 관점에 이제 학습 개념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물리학 개념에 있어서 이제 노런츠 공간에 대한 어떤 개념들에서 공간과 공간 사이에 대한 가중치를 물리학 개념으로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가중치와 가중치의 변화를 가지고 이제 변곡점을 분석하는 그런 차트에 있기 때문에 시장의 대응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알고리즘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 시그널 차트만 가지고도 매매를 하실 때 매우 승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널 차트의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승률과 매매 횟수 같은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분석하면서 시그널 차트가 진행된다는 것들을 확인하시면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또 시간이 많이 적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내용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고지 드리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